안녕하세요. 언어여행자 셀레나입니다. 오늘은 문학작품 하나를 소개를 드리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작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이라는 분량은 단편 소설, 중편 소설 정도 되는 좀 짧은 분량의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아마 제목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 뭐 국어 시간이나 문학 시간 이럴 때 이제 좀 등장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은 분량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내용도 상당히 심플합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인 이제 구보는 작가, 소설가인데요. 이 구보가 1930년대의 경성 거리를 하루 동안 걸으면서 어떤 장소에 들르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걸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지금은 또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제 구보라고 그 묘사된 작가는 이제 아직 성공하지 않았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사실 직업이 없이 문펜처럼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소설책을 제가 지금 다시 읽게 된 것이 조금 우연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가 2013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제가 됩니다. 그때 제가 첫 번째로 다녔던 직장을 퇴사를 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일명 백수죠. 소설 속의 그 구보가 마치 내 모습 같아서 뭔가 서울 거리를 쏘다니면서 머릿속으로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그 모습이 제 모습 같아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고, 그 뒤로 다행히 또 취직이 돼서 이제 한 10여 년 정도를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작년 2024년에 진로 변경을 위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두 번째로 좀 긴 기간을 좀 일을 쉬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소설이 또 생각이 났던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읽은 지 10년이 넘었고 또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책을 찾았던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소설이 193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쯤에 당시에는 경성이라고 불렸던 이제 서울의 거리를 이렇게 특히 구도심을 걸어 다니는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물론 100년 전의 경성과 지금의 2025년의 서울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경복궁이라든지 오대궁돌도 많이 남아있고, 물론 변한 모습도 있겠지만 당시의 이제 모습들을 혹은 그 이전의 모습들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비교해서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부터도 이제 이런 뭐 인문학 투어 이런 거 해서 이제 이 소설을 읽고 소설 속에 나온 장소를 직접 찾아가 보거나 구보가 걸었던 뭐 코스대로 따라가 본다든지 하는 그런 한국어 투어는 종종 있었는데요. 작년에 그 한강 작가님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타기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문학도 더 많이 알려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조금 한국의 문학에 어떤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조금 더 집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학 콘텐츠를 활용해서 외국인들한테 투어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서울의 구도심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는 거의 코스입니다. 그 궁궐을 비롯해서 종묘도 있고 북촌 한옥마을이라던가 광장시장이라든지 요즘 말이 많지만 전통적인 관광 명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구도심은 어쨌든 들를 수밖에 없는데, 정해진 코스를 가고 장소에서 정해진 멘트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이 장소는 처음 언제 생겼으며 뭐 때문에 유명하고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문학작품을 곁들여서 그 100년 전에 서울에 묘사된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 또 그걸 통해서 100년 전에 묘사된 한국 사회 모습, 일제강점기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혹은 얼마나 아직도 그렇게 비슷한지, 그런 점을 포인트로 하면서 설명하면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유럽 여행을 좀 여러 번 다녀왔는데, 유럽도 워낙 오래된 도시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문학을 주제로 한 투어도 있었거든요. 제가 참여는 못 해봤지만 이제 그런 식의 투어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미 한국어 투어로도 사실 있는 거라서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걸 연구해보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은 사실 한영 대역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왼쪽에는 한국어가, 오른쪽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이제 소설을 모르는 분한테도 이렇게 이거 영문판 있으면 읽어보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장소에 대한 묘사를 보고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할 수도 있지만 부부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어떤 생각 이런 거를 이제 보고 그 당시의 사회상을 좀 추측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도 있어서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해서 설명을 들려주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관광객의 입장으로서 생각을 하자면 좀 뻔한 이야기보다는 가이드 본인이 어떤 되게 험난하거나 되게 버라이어티한 인생을 살아왔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해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재밌고요. 근데 뭐 꼭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를 좀 대표해서 나만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 우리가 어떤 매체라던가 그런 데서 본 어떤 한국의 모습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살아온 한국 사회 혹은 내가 실제로 느끼는 것들을 말해주면 반대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로컬 가이드들한테 본인이 진짜 살고 있는 세계의 어떤 모습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려줄 때 굉장히 의미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의미 있고 뜻깊은 투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학적인 포인트만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구보가 이제 소설 속에 보면 그냥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창작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어떤 문장들을 좀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되는데 이 소설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한 가지 설명하자면 고현학이라는 이게 창작 방법에 의해서 소설이 쓰여졌다라고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현학. 이 소설을 통해서 100년 전의 경성과 지금 100년 후에 서울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가능한 거는 100년 전 그 당시에 어떤 경성 거리의 모습을 잘 기록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구보의 생각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는 뭐 전부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것들도 묘사가 되어 있어서 이 고현학이라는 게 이제 그 현대 그 당시에 어떤 세태나 풍속을 기록하는 학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 기준이기 때문에 또 지금하고 비교하면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비교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일종의 기록이 하나 되는 것이죠.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딱지를 붙여놓은 거는 어떤 장소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현대 사회와 어떤 비교해서 좀 설명할 거리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를 좀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부분을 소개를 해볼까 싶은데 일단은 이제 첫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업과 아내를 갖지 않은 26살짜리 아들은 늙은 어머니에게는 온갖 종류의 근심, 걱정거리였다. 우선 낮에 한번 집을 나서면 아들은 밤늦게나 되어 돌아왔다. The jobless, wifeless 26-year-old son causes his aging mother a lot of heartache. For instance, if he goes out in the afternoon, he doesn't return until very late at night. 이렇게 이제 자식을 걱정하는 모습은 사실 지금 100년 후에 한국의 어머니들과도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묘사입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 부모님들이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건 있겠지만 뭔가 이 문장을 봤을 때 딱 한국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저 너무 강하게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물론 서양식 어떤 복식을 하고 초가집, 기와집 다 없어지고 높은 건물들이 들어섰지만 여전히 이런 머릿속이라든가 어떤 정신세계 이런 건 사실 쉽게 변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변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구보가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어떤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끔 글을 써서 돈을 버는 정도이니까 엄마 눈에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또 이야기를 하냐면 어머니는 역시 글을 쓰는 것보다는 월급쟁이가 몇 곱절 낫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재주 있는 내 아들은 무엇을 하든 잘하리라고 혼자 작정해버린다. 아들은 지금 세상에서 월급짜리 얻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말한다. 하지만 보통 학교만 졸업하고도 고등학교만 나오고도 회사에서 관청에서 일들만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또 동경을 건너가 공부를 하고 온 내 아들이
구해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Such sins do not happen often. The mother thinks that a regular job would be much better than writing and concludes that her gifted son will prosper in whatever he does. Her son talks about how difficult it is to get a job these days. Yet, she has seen others doing just fine at companies or in public office, even though they only have an elementary school education and never earned a high school diploma. So, she can't for the life of her understand why her son can't find a job. He graduated from high school and even studied in Japan. 이 문장을 보고 100년 전에도 취업이 어려웠구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백수일 때마다 본의 아니게 이 책을 찾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도 힘들었으니까 지금도 사실 취업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의 위안도 얻고 그래서 어떤 극적인 사건이 있고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 치는 그런 어떤 줄거리 그런 소설은 아니지만 서울의 어떤 10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해보고 다른 의미로 이 책에 나온 코스를 걸어봐도 좋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이제 고민이 많은 백수 일을 안 할 때는 좀 시간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민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100년 전에도 이렇게 똑같은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라는 위안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재미있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거로 에어비앤비 체험 상품을 제출을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 스크립트도 만들어 놓고 책 분석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사실 이 뒤로도 사실 더 재밌는 문장들이 많아서 다음번에 소개할 거리가 있다면 영상을 한번 추가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